삼각비, 특수가계 삼각비 표 다 채웠지? 외워야 돼.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호도법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외워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자, 일반 각을 한번 봅시다. 각. 우리가 앞에서 일반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일반 각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니? 네,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일반 각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이제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움직이면서 그 동경이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태초에 원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원에서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을 이루는 이 한 바퀴의 각, 이 일반각이 몇 도지? 네, 이제는 우리가 360도라고 알고 있죠. 기준선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지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도라고 그래서 이 원 한 바퀴를 이루는 각의 크기는 360도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걸 360도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이 360도를 360개로 쪼개. 아주 잘게 쪼개겠지. 그랬을 때, 자, 360도 중에 한 개 정도의 각의 크기가 한 요 정도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1도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냥. 원 한 바퀴를 이루는 각의 크기를 360개로 한번 쪼개볼까? 그리고 그 하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1도라고 하자. 자, 이렇게 나타낸 걸 일반각이고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60분법. 자, 이 360도를 반으로 쪼갠 게 180도고, 이 180도를 다시 반으로 쪼개면 90도가 되고, 90도를 또 90개로 쪼개면 1도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나타냈다고 보면 돼. 자, 이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에서 원의 반지름과 또 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호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뭐라고 하지? 네, 부채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 당연히 같을 건데, 이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반지름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중심각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구나라는 성질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정비례합니다 그랬지? 중심각이 2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2배 길어질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보자. 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는 어때 보여요? 호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 보이지 않아요? 네, 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정확하게 길이가 같아지게끔 한번 잘라볼까요?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때 만들어지는 중심각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이 반지름의 이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1라디안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반지름 길이보다 2배 더 길어지는 호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네, 요게 이때 만들어지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입니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호잖아, 호. 호를 가지고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호도법이라고 하고요. 이 1라디안을 대략적으로 60분법으로 바꿔보면 57.뭐뭐뭐뭐뭐도 정도 돼요. 한 57도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대략 60도에 가깝죠? 예, 거의 60도에 가까운 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라디안에서도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그냥 1이라고 합니다. 1도 아니에요.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1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이건 실수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1도라는 건 실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1라디안에서 라디안이라는 글자를 떼고 보면 요건 1이잖아. 네, 이제 실수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도법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중심이 5이고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에서 호의 길이도 r인 호를 만들었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 자, 원의 둘레를 360개로 쪼개서 하나로 나타낸 걸 1도라고 했었어. 그리고 1도를 다시 60개로 나누면 1번, 1번을 다시 60개로 나누면 1초로 다 60개로 나누죠? 네, 그래서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계도 1분을 60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번엔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57도 17분 47초 정도 되는데 대략 57도 정도 되죠? 예, 조금 더 확장하면 뭐 반올림하면 60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라디안이라는 것은 반지름과 각의 합성어이고 호도법의 호도는 호의 중심각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야 되잖아. 자,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지금 줬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파이, 원주율에서 나타냈었죠. 이 원주율에서 나타내는 파이는 대략 3.14 등등등이어서 우리가 반올림해서 3.14로 나타냈다면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할 때 파이는 180도랑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파이가 180도예요. 얘들아, 180도를 3.14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자, 나눠볼까? 자, 여기 선생님이 계산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자, 180을 3.14로 대략 나눴더니, 우와, 이봐. 57.3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원래 원주는 3.14보다 더 이제 소수점 아래 숫자가 더 1, 5, 9, 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네, 숫자가 점점 57.1, 57.2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180도를 파이로 나눈 것. 그러면 약 1 정도의 호도법이 만들어지네요. 네, 그래서 180도를 3.14로 등등등으로 나누면 이게 거의 1라디안 정도가 됩니다. 네, 57. 뭐뭐뭐 정도 도가 되면서 우리가 요걸 1라디안이라고 나타냈죠. 네, 그래서 파이가 대략 180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1라디안은 180도를 파이로 나눈 것과 같고 1도는 파이를 180도로 나눈 것과 같아.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180도를 3.14로 나눴더니 대략 57. 뭐뭐뭐도라고 나오면서 네, 이게 1라디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180도랑 크기가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라디안은 180도와 180도를 파이로 나눠주면 1라디안이 되고요. 1도는 파이를 180도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도가 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특수각을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제 원의 한 바퀴 360도가 있고요. 360도를 반으로 딱 쪼개면 180도가 있는데 이 180도가 파이야. 그럼 360도는 180도의 2배니까 2파이가 되겠죠. 자, 180도를 반으로 한번 또 쪼개보겠습니다. 90도죠. 그러면 파이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이번에는 180도를 6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30도가 되네요. 그럼 파이를 6으로 나눴으니까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30도는요. 6분의 파이가 돼요. 이번에는 180도를 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0도가 되죠? 네, 3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60도고요. 이번에는 90도를 2로 나눠보겠습니다. 45도가 되죠? 2분의 파이를 2로 나눴습니다. 4분의 파이가 돼. 자, 이렇게 만들면 벌써 특수각이 다 만들어졌지. 30도, 45도, 60도, 그리고 90도, 180도, 360도. 요 정도는 뭐 그냥 딱 외워져야 되는 각이고,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해하는 각이 있어. 만약에 120도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60도에 2배 하면 되지. 그럼 3분의 2 파이겠네. 150도를 찾고 싶어. 그럼 30도에다가 5를 곱하면 되네. 네, 6분의 5 파이. 네, 찾아주면 되죠. 270도는 좀 찾아줍시다. 270도. 270도는 90도가 3배니까 3을 곱하면 2분의 3파이. 요 정도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60분법으로 표현되는 모든 각을 호도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뭘 그려야 되냐면, 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었어. 아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그려야죠. 네, 그리세요. 여기 밑에다가. 그리고 개념 노트에도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0, 사인 60도는 사인 30도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리고 1의 값을 갖고요. 코사인은 반대죠. 탄젠트는 0부터 시작해서 루트 3분의 1, 1, 루트 3 구해낼 수 없음. 그럼 이제 이 60분법을 보지 않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는 몇이야? 그럼 네, 2분의 1이요. 이렇게.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몇이야? 네, 1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낼 건데요. 자, 30도는 분모가 6입니다. 6, 38. 60도는 분모가 3입니다. 6, 38. 45도는 분모가 4예요. 곱하면 180도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몇이야? 그러면 이건 30도를 얘기한 거구나.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이게 바로바로 연계가 돼야 돼요. 네, 여기까지 다 표를 그리고 외워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기존에 360도를 n바퀴만큼 돌고 알파도만큼 움직였어 라고 나타냈던 거를 이 360도가 이제 호도법으로 바꾸면 2파이죠. 2파이와 n을 곱해서 그냥 2n파이라고 나타냅니다. 2n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해. 자, 요 세타가 라디안을 의미하는데 네, 똑같습니다. 의미는. 그래서 이제는 호도법으로는 2n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할 거야. 그런데 요 n의 값을 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타의 위치만 정확하게, 자, 세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네,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보통은 작은 요 각으로 나타내면서 우리가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지까지도 등등등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때 라디안 호도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자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기에 앞서서 원의 둘레, 원주. 자, 원의 둘레는 이걸 의미하지.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2파이 r이었지. 네, 2파이 r에서 요 r이 의미하는 게 반지름이에요.
자, 원주는 2파이 r입니다. 원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었죠.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선생님, 부채꼴을 하나 그릴게요. 반지름은 r이고 중심각은 세타 라디안이야. 네, 라디안 생략해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 전체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정비례한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 자, 원의 중심각과 원의 둘레는 정비례합니다. 그럼 똑같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 호의 길이도 정비례할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각이 2파이일 때, 이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야. 그럼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몰라. 일단 L이라고 한번 하자.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번 나타낼게요. 그럼 비례식이 성립할 거니까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자, 2파이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랑 같습니다. 양변은 2파이로 나눠줄게요. 방방. 네,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만들어졌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 네,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 세타를 곱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호의 길이를 만든 것처럼 이번엔 원의 넓이도, 자,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고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 몰라. S라고 일단 가정하자. 자,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할 겁니다. 외항의 곱은요 2파이 S고요. 내항의 곱은 파이 R 제곱 세타고요. 양변은 2파이로 나눴습니다. 그럼 파이 길이는 약분이 돼서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하고 나오겠네요. 네, 공식 구해졌습니다.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여기 부채꼴이 하나가 있어요. 반지름은 R이고요. 중심각은 세타예요. 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S라고 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R 제곱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인데, R 하나 세타 하나 이렇게 곱한 게 호의 길이와 L과 같이,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도 나타냅니다. 2분의 1 RL. 네, 부채꼴의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은 두 개죠.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까지 해서 공식 세 가지를 직접 유도하고 외운 후에 우리는 문제를 풀러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